그리고 진짜 유명하죠. 매직 if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라는 가정이야말로 여러분을 현실 세계에서 상상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주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선생님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죠. 가정을 하나 해준 거죠. 이 문 밖에 와 있으면 어떡할 거야? 오씨. 상황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배우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불 지피는 거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 영감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죠. 수업을 해봤을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가 지금 느껴지는 것들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연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가 정답이에요. 그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훈련하는 거고 그거를 잘 훈련해야지 매번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훈련하지 않고 이제 탓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덫을 달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읽지도 않죠. 그리고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만약에 매직 if라는 거는 배우에게 즉각적인 자극을 유발시키는 힘이 있다. 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상황들 바뀌는 것들 보셨죠? 만약에를 진짜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다룰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게 중요해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매직 if가 진짜 마법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매직 if 만약이란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된 이야기 안에서 스스로 뭔가 충동들을 느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점을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니까요. 자, 만약에 밖에 정신병자가 와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오, 정신병자? 큰일 났다. 야,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 했을 때 이런 느낌이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야, 밖에 정신병자 왔어. 아, 정신병자요? 아, 씨. 이렇게 돼요. 근데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합니다. 아, 이거 스타니슬랍스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매직 if 써봤는데 안 되던데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송강호 배우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매 테이크마다 어떻게 감정이 같을 수가 있냐? 다 다르다. 근데 그 비밀이 매직 if였어. 가정이 되면 지금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안에서 밖에 왔대. 정신병자가 쿵쿵쿵 소리 들려. 오씨, 야, 저 가야 돼. 막아야 돼. 뭐 해야 돼. 닫아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밖에 정신병자 왔는데 막아볼까? 전혀 다른 거예요. 잘 활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화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죠. 이게 바로 해서 바로 다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의구심이 생길 때 여러분의 사상, 감정, 상상력이 침묵할 때는 이 매직 if, 만약에를 기억해라. 근데 왜 만약에가 중요한지 진짜 핵심을 짚어주십니다. 만약에가 왜 중요합니까? 그거는 작가도 그런 식으로 작품을 써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작가는 뭐 가지고 쓰겠어요? 만약 이러면 어떨까? 라고 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활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배우는 작가이자 연출이자 배우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롯이 연기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연기만 띡 해야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행동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행동들을 하겠죠. 대본에 일어서면 돼 있으면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연기하는 배우하고 이제 배우가 그리고자 하는 인물 사이에 어떤 공감대 이걸 형성하려면은 어떤 구체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희곡의 빈 곳을 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겠죠. 만약에라를 통해서 이제 전에 있었던 이제 오프 스테이지, 무대로 표현하자면 오프 스테이지의 이야기, 온 스테이지의 이야기. 오프 스테이지 이야기는 당연히 배우가 채워줘야죠. 그래야지 살아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주의사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설을 마음대로 쓰지 마라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만약에라는 가정을 통해서 배우 작업들을 좀 이어나가다 보면은 너는 하나의 새로운 삶 전체를 창조해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상의 인물이 극 속에 설정된 상황에서 취했을 법한 행동을 통해서 너의 감정이
저절로 표현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물어보죠. 그러면 그 감정은 의식적인 겁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인 겁니까? 네, 우문 현답을 해주십니다. 네가 직접 시험해봐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과연 얼마나 의식적이며 얼마나 무의식적인지 그 원천을 더듬어 보게나. 아마 이 수수께끼는 풀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정말로 중요한 순간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테니까. 이런 순간들은 전체적으로 아니면 부분적으로 저절로 생겨났다가 순식간에 통째로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안 믿어지면은 좋은 공연 끝나고 나서 배우한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대에서 좀 편하긴 했는데 별 할 말 없어요. 나는 답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이야기를 잘 나눴어요. 어떤 사람하고 뭐 술자리든 어디든. 근데 너무 와닿는 이야기를 했어. 한 3분 전에. 그 3분 전에 했던 얘기 나한테 다시 해줄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연기 라이브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해야 됐을 때는 또 그때의 라이브를 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핵심의 정수가 여기 이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또 이제 잘못 오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은 나는 내 연기가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군요 라고 착각해서 예술적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연기하는, 뭔가 영감 온 자체만 가지고 내가 하는 것들 당연히 기억이 안 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구나. 이거는 아주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유의해서 요 내용들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